고도 35,000피트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승객이 비상구를 열려고 하거나 새가 날개에 매달리거나 텅 빈 항공기에서 의문의 형체가 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20가지 놀라운 항공사건 중 일부입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번호 하나, 허드슨강의 기적. 2005년 1월 15일 US 에어웨이즈 1549편 에어버스 A320 항공기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불과 3,000피트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기러기대가 양쪽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서 모든 추진력이 사라졌고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가까이에 없었습니다. 이에 기장 체슬리 설렌버거와 부기장 제프리 스카일스는 비상 착수를 결심했습니다. 설렌버거 기장은 승객들에게 충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는 허드슨강에 부드럽게 착수했습니다. 기체 일부가 차가운 강물에 잠겼지만 탑승자 155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로 인해 엔진이 정지했다고 결론 내렸고 설렌버거 기장의 신속한 판단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후 샬럿의 설렌버거 항공박물관에 전시되었으며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상 착륙 사례로 남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2016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과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설리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번호 2, 유나이티드 항공 328편 엔진 고장. 2021년 2월 20일 유나이티드 항공 328편이 덴버 국제공항에서 하와이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단사분 만에 거대한 폭발음이 기내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른쪽 엔진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기장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승객들에게 침착할 것을 당부한 후 콜로라도 브룸필드로 긴급 회항할 것을 알렸습니다. 승무원들의 뛰어난 훈련과 경험 덕분에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229명의 승객 전원이 무사히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오른쪽 엔진의 팬 블레이드 2개가 파손되었으며 하나는 기초 부분에서 다른 하나는 중간에서 부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속 피로로 인해 엔진이 고장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100대 이상의 동일 기종 항공기가 정밀 검사를 위해 운항 중단되었으며 이는 항공 안전에 대한 업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비행 중 엔진 고장은 드문 일이지만 이 사건은 조종사의 침착함과 대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번호 3, 아시아나 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2023년 5월 아시아나 항공 A321 항공기는 한국 대구 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탑승 중이던 33세 남성이 갑작스러운 공포감과 답답함을 느껴 비행 중 비상구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비행기가 약 250m의 낮은 고도에 있었기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승객들은 극심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그는 비행기 내 공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아시아나 항공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구 좌석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은 기계적 결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호 4, 사우스웨스트 항공 엔진 화재. 2023년 8월 사우스웨스트 항공 보잉 747 항공기는 미국 휴스턴에서 멕시코 칸쿤으로 향하던 중 기계적 결함을 겪었습니다. 이륙 직후 한쪽 엔진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오른쪽 날개 아래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기술을 돌려 긴급 회항을 결정했으며 비행기는 다시 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불안에 떨며 긴장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엔진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승무원들의 빠른 대응 덕분에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비행기가 순식간에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승객들은 어떤 희망을 붙잡아야 할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을 도와주고 싶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저희 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번호 5. 에어아시아 X 기체 흔들림 사건 2017년 6월 말 에어아시아 X가 운항하는 에어버스 A330 항공기가 호주의 퍼스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발했습니다. 이륙 후 첫 72분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평온함이 깨졌습니다. 자고 있던 승객들은 강한 진동과 큰 충격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기장이 이례적으로 기내 방송을 통해 모든 승객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동이 계속되자 기장은 상황을 신속히 평가하고 비행기를 다시 퍼스로 회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은 1시간 넘게 인도양 상공을 비행하며 불안 속에서 착륙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장은 뛰어난 조종 기술로 무사히 착륙을 마쳤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강한 흔들림의 원인은 엔진 부품의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긴급 상황에서 조종사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번호 6. 껌 붙이기 사건. 비행 중에는 독서, 영화 감상, 식사, 수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하지만 때때로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어느 항공편에서 한 소녀가 앞 좌석에 장착된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좌석에 앉은 승객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반복해서 좌석 뒤로 넘겼고 결국 스크린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소녀가 불만을 표현했지만 앞좌석 승객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머리를 늘어뜨렸습니다. 그 후 소녀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씹고 있던 껌을 꺼내 앞좌석 승객의 머리카락에 붙여버린 것입니다. 껌이 확실히 달라붙도록 단단히 눌러놓았고 이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소녀의 행동이 과하다고 비판했고 상대방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앞좌석 승객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7. 비즈니스석 맨발 터치스크린 이용 사건. 비행 중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프리미엄 서비스와 높은 가격대로 유명하지만 그곳에서도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손이 아닌 맨발로 조작한 것입니다. 그는 발가락을 이용해 터치스크린을 스크롤하며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비행이 끝난 후 철저한 기내 청소와 소독을 진행하지만 승객들이 손이 아닌 발로 화면을 조작한 사실을 안다면 다음 사용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혀를 차게 만들었으며 비행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청결과 배려는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러나 기내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순간들은 단순히 승객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번호 8. 승객이 촬영한 외계인 사진. 호주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놀라운 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거대한 인간형 형체가 하늘을 날며 비행기 창문을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이 공유되자 사람들은 외계인일 가능성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이 형체가 지구 밖 생명체가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한 승객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은 외계인이 아니라 수호천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진을 찍기 직전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그 신비로운 존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난기류가 멈췄다고 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과 착시 현상이라고 일축했지만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빛의 반사, 자연현상, 혹은 단순한 시각적 착각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건은 고도 3만 피트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항상 비행기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가장 이상한 일들은 기내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푸켓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울 것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공항 직원 한 명이 보이지 않는 비행기에서 유령 같은 형체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들리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관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심야 시간 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승객들 또한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기자들이 공항 측에 문의했을 때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심야 시간 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승객들 또한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기자들이 공항 측에 문의했을 때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목격담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립니다. 회의론자들은 어두운 공항 내부에서 빛과 반사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믿는 사람들은 이 형체들이 과거 항공사고로 희생된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예기치 않은 승객들이 인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깃털 달린 손님도 예상치 못하게 비행기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비행기 날개 위에 대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무료 여행을 즐기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 새가 단순히 쉬고 있었던 것인지 모험을 떠나려 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비행기 날개 위에 대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무료 여행을 즐기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 새가 단순히 쉬고 있었던 것인지 모험을 떠나려 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장면이 온라인에 공유되자 유머 넘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비둘기가 항공사의 도움으로 몰디브로 공짜 여행을 가려던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야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속도를 올리자 강한 바람이 날개를 휩쓸었고 결국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비둘기의 무임승차 시도는 짧게 끝났지만 이는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비둘기가 항공사의 도움으로 몰디브로 공짜 여행을 가려던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야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속도를 올리자 강한 바람이 날개를 휩쓸었고 결국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비둘기의 무임승차 시도는 짧게 끝났지만 이는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야기에서 기묘한 사건으로 넘어가며 때때로 기내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항공 역사에서 공중 충돌 사고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종종 벌어집니다. 2021년 5월 델리에서 출발해 미국 뉴워크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30분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내에서 박쥐 한 마리가 나타나 승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장은 즉시 관제탑에 보고했고 논의 끝에 비행기를 다시 델리 공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는 문제없이 착륙했고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이동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박쥐가 출현한 항공기는 철저한 소독 절차를 거쳤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이 박쥐가 이륙 전 기내식 적재 과정에서 비행기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습니다. 비행이 지연되어 일부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지만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 덕분에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웃어넘겼습니다. 비행 중 야생동물을 마주하는 일은 드물지만 때때로 사람들의 행동이 더 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비행 중 벌어지면 상황은 더욱 난감해집니다. 이는 애틀랜타에서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원래 8시간 동안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이륙 후 불과 1시간 만에 긴급 회항해야 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갑작스러운 심각한 설사 증상을 겪었고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기내에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내 전체에 불쾌한 냄새가 퍼졌고 일부 승객들은 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종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지만 대부분은 조종사의 판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여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호 13. 아시아항공편 AK5748에서 발견된 뱀 2022년 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타와오로 향하던 아시아항공편에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 중 한 승객이 객실 조명 패널 안에서 뱀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즉시 승무원에게 보고되었고 기장은 이 정보를 전달받은 후 신속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장은 안전을 위해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후칭 공항에 비상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후 승객들에게 즉각적인 위험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승객들의 공포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충류 공포증이 있는 승객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승무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기내에 등장하는 일은 드물지만 조류와의 충돌은 더 자주 발생하며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번호 14. 세스나 캐러밴 조류 충돌 사고 2019년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하늘에서 믿기 어려운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세스나 208 브라보 그랜드 캐러밴으로 관광 비행 중이었습니다. 비행 중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유명한 누떼의 이동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항로에서 벗어나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구경은 예상치 못한 위기로 변했습니다. 비행기가 대형 독수리와 충돌한 것입니다. 충격으로 인해 왼쪽 날개 근처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비행기는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분당 약 300피트의 속도로 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엔진 출력을 최대한 높이고 플랩을 조정하여 하강을 막고 기체를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인근 은두투 활주로에 긴급 착륙을 시도했고 다행히 무사히 착륙하여 승객과 승무원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 있는 모든 동물이 예상치 못한 손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승객이 데려온 반려동물이 기내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번호 15. 델타 항공에서 탈출한 반려묘.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가마다 반려동물 운송 규정이 다르고 많은 경우 무게가 8kg을 초과하는 반려동물은 기내 동반이 금지되며 수화물 칸에 실려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어떤 보호자들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짐칸에 혼자 두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승객이 기내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승객이 잠든 사이 발염료가 운반 가방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는 기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들 사이를 누비며 예상치 못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고양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였지만 이는 보호자가 항공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공 규정을 준수하고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의 진정한 위험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실제 폭탄 위협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번호 16. 폭탄 위협으로 인한 비상 착륙. 2010년, 2009년 12월 25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승객 279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 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23세 남성이 충격적인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속옷 안에 폭발 장치를 숨긴 채 화장실에서 약 20분을 머물렀습니다. 그 후 자리로 돌아와 담요를 덮었고 곧이어 승객들은 작은 폭발음과 함께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직후 그의 자리에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승객들과 승무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남성을 제압하고 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미국 국경 순찰대가 그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중동에서 훈련을 받고 폭발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직은 이후 공격이 자국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1월 그는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1년 10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속옷 폭탄 테러 또는 크리스마스 테러로 불리며 이후 전세계 항공보안 규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항공보안 조치가 이런 사건들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996년 11월 23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편이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3명의 남성이 호주로 가고자 비행기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들은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술을 호주로 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연료가 부족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조종사는 연료 보급을 위한 중간 착륙을 제안했으나 납치범들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비행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코모로 제도 근처에서 연료가 완전히 고갈되었고 엔진이 모두 정지했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인도양의 해변 리조트 근처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로 인해 기체가 착수 순간 분해되었고 탑승자 175명 중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해변의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조종사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항공 보안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승객 안전 교육과 구명조끼 사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5년 6월 23일 대서양 상공 아일랜드 남서쪽 해안에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원인은 기내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이었습니다.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307명과 승무원 22명, 총 32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테러는 캐나다에 기반을 둔 한 극단주의 조직이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부의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폭탄은 여행 가방에 숨겨져 있었고 캐나다에서 적재되었습니다. 같은 날 도쿄공항에서도 또 다른 인도 항공편을 노린 폭발이 발생하여 공항 직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사 결과 보안상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보당국은 사전에 위협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나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 명이 체포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직 한 명만 폭탄 조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했습니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편 370이 사라지면서 현대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던 이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총 23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약 40분이 지나 마지막 교신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항공기는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위성 분석 결과 항공기는 남인도양의 외딴 지역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기체의 주요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및 인도양 여러 섬에서 비행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파편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단 3개만이 공식적으로 항공기의 날개 일부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조사 보고서에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경로에서 이탈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지만 그 주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탐사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수색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약 1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남인도양 해역을 대상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탐색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실종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기며 유가족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31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편 261이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시애틀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행 도중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 태평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탑승자 8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항공기의 가로 안정 장치 시스템 결함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부품의 나사산이 심각하게 마모되어 있었으며 이는 부실한 정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들은 비행기 자세를 조종할 수 없었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항공사는 유지보수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항공기 정비와 엄격한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뜬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욱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